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FX 마진 거래 이해하기 두 번째 FX 마진 거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표시와 스프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표시는 예를 들어서 EUR, USD의 경우 앞에 나오는 유로화, 즉 EUR이 기준 통화가 되고 뒤에 나오는 USD, 이게 표시 통화가 됩니다. 기준 통화는 환율 표시의 기준이 되는 통화로 FX 마진 거래 통화 조합에서 이와 같이 왼쪽에 이제 표시되게 됩니다. 표시 통화 또는 가격 통화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환율을 표시할 때 기준 통화 한 단위당 이 표시 통화의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UR USD 환율이 1.3210이라면 기준 통화는 유로화가 되고 표시 통화는 미국 달러가 되며 1유로당 1.3210 달러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환율 스프레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레드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마켓 메이커는 고정된 스프레드 방식의 매입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그 스프레드만큼 이익을 얻으며, 고객 입장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거래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환율 스프레드는 1.3159에서 1.3157을 뺀 0.0002, 즉 2pb 스프레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b라 함은 환율의 최소 변동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FX 마진 거래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아래와 같은 8개국 통화의 조합으로 20여 개 통화 조합이 거래가 됩니다. 8개의 통화를 보면 미국 달러, 유로, 일본엔,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가 8개국 통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유로와 USD, 파운드와 달러, 미달러와 재패니즈 엔 거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계약 단위, 보통 1낫이라고 하는데, 표준 계약 단위는 거래 통화의 10만 단위, 예를 들면 10만 달러 등 10만 단위이며, 미니 사이즈는 거래 통화의 만 단위, 표준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EUR USD가 1.3159 요 가격에 원낫을 매수했다고 할 경우 1.3159에다가 10만을 곱한, 즉 13만 1590달러를 매수한 것이 됩니다. 요 전체 금액에서 증거금 계산은 레버리지가 100대 1일 경우에 1%인 즉 1315.90달러가 이제 증거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소 변동폭, 앞에서 말씀드린 pi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의 최소 변동폭인 1pib, 이것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 0.0001까지의 가치를 말하는데, 1pib의 가치는 거래 통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원낫 거래, 즉 10만 단위 거래인 표준 계약은 10달러 내외, 미니 사이즈, 이구와 10분의 1 정도로 말씀드렸죠. 요 10달러 내외의 10분의 1이니까 미니 사이즈는 만 단위 거래일 경우에는 1달러 내외가 됩니다. 단 USD Japanese N의 경우 1pib의 크기는 0.01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와 같이 110.01, 같은 5자리이긴 하지만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0.01이 1pib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0.01과 110.04의 매수 매도 호가가 있을 경우에 스프레드는 이 차이는 0.03n이 되고, 이게 즉 3pib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와 US 달러가 1.3159일 때 1낫을 갖다 매수를 한 경우에 이 가격이
1.3169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핍의 이익과 금액으로는 얼마의 이익이 발생한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보시면 이 차이가 10핍이 난 것입니다. 즉 1.3169에서 1.3159를 뺀 0.0010, 즉 10핍의 이익과 금액으로는 1핍이 아까 $10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 10핍에 $10를 곱한 $100가 금액으로 환산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낸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은 선물 중개회사, 즉 FCM이라고 하는데 선물 중개회사에 전달되고 선물 중개회사는 딜러은행에 그 주문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문을 받은 딜러은행은 인터뱅크 마켓에서 다른 딜러은행을 찾아 거래를 체결하고 체결된 주문은 딜러은행, 선물 중개사를 거쳐 고객에게 통보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에 대해서 아까 잠시 봤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호가 방식은 표시통화가 미국 달러, 즉 뒤에 있는 이 통화가 표시통화라고 그랬죠. 이 표시통화가 미국 달러인 경우에 미국식 호가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손익이 같습니다. 매도 환율에서 매수 환율을 빼서 10만을 곱하게 되면 손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고객이 EUR USD를 1.3150과 601 매도 가격일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200과 10 매도 가격일 때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손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매도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있는 부분이 매수 가격입니다. 즉 높은 것이 매수 가격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뒤에 있는 1.3160 이게 매수를 한 가격이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매도 환율 1.3200인 요게 매도 환율입니다. 뒤에 있는 게 매수 환율이고 즉 매도 환율인 1.3210에 매수했던 환율 1.3160을 차감한 그 차액에 그 10만을 곱하면 $400가 됩니다. 이 $400가 이익인 것입니다. 다음은 유럽식 호가 방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식 호가 방식은 표시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표시통화 제페니스 엔이나 스위스 프랑스처럼 미국 달러 아닌 경우를 유럽식 호가 방식을 하는데 손익계산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단 미국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통화 가격으로 나눠주게 되면 미국 달러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라는 고객분이 USD JPY를 104.50과 104.601 때 매도를 하고 104.90과 105.06일 때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도 가격은 앞에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매수 가격은 뒷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손익은 이 공식에서 매도 환율에 매수 환율을 뺀, 즉 104.50 매도 환율에 매수 환율 105.00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게 10만을 곱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산 가격 105.00으로 나눠주게 되면 N이 달러화가 되겠죠. 그래서 손익은 마이너스 476.19달러가 됩니다. 이 N달러 환산하기 전에 N의 손익을 보게 되면 104.50에서 105.00을 빼면 0.50, 즉 50핍, 50핍이라면 아까 N환으로 치면 500N이 되겠죠. 그 500N이 105.00인 N화로 나누어질 때 달러화가 되어서 476.19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소 계좌 규모, 즉 거래 규모에 따라 어떻게 계좌가 나눠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중개 회사들은 거래 규모에 따라 미니 계좌, 표준 계좌, 마이크로 계좌 이렇게 나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단위의 크기가 표준 계좌가
10만 유닛 단위로 거래가 되고 미니가 10,000, 마이크로가 1000 해서 10분의 1씩 줄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EOR USD를 1.3000에 매수나 매도를 한 경우에 그 거래 규모는 1.3000 곱하기 10만이 된 표준 계좌의 경우는 곱하기 10만을 하여서 13만 달러가 되고 미니 계좌는 10,000을 곱해서 13,000, 마이크로 계좌는 1,300이 되며 이때 이 10만 계좌, 만 유닛, 1000유닛이 각각 1랏, 0.1랏, 0.01랏이라고 랏의 크기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의 핍의 가치도 아까 표준 계좌의 경우에 원낫의 가치가 10달러라고 했는데 미니 계좌는 그 10분의 1인 1달러, 마이크로는 0.1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핍이 1핍이 변할 때 표준 계좌는 많은 거래 규모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도 크고 마이크로는 100분의 1 정도인 0.1 가격의 변화가 작게 되는 것입니다. 계좌 개설 통화는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중개회사들이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파운드, 엔, 호주 달러 표시를 한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외환 중개회사들은 별도의 브로커리지 피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bid-ask, 아까 말씀드린 bid-ask 스프레드의 그 차이를 거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브로커리지 피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회사 딜러가 은행에서 EOR USD를 스프레드를 매도를 1.2172와 71과 72 가격을 제시받은 경우에 중개회사는 고객에게 이보다 1핍씩 낮고 높은 즉 1.2170과 73을 제시해서 양쪽으로 매수 매도 양쪽으로 1핍씩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스프레드는 유동성이 풍부한 통화의 경우에 한 3 내지 5핍에서 결정되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통화의 경우는 그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성과 관계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롤오버와 오버나이트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예탁금에 따라 롤오버에 따른 이자 지불 및 지급을 차등화하는 중개사가 있으며 오픈 포지션의 롤오버에 대해 별도의 오버나이트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이를 거래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징수하는 중개사도 있습니다. 보통 롤오버라 하면은 뉴욕 시간으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 청산되지 않은 오픈 포지션이 자동으로 롤오버 되는데 거래 통화 조합에서 매수 통화와 매도 통화 간의 금리 차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통화의 금리가 매도 통화의 금리보다 높을 때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주말 거래의 결과로 각 고객 계좌에 더해지거나 빼지는 이자가 다른 평일 거래일의 3배가량이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왜 나타나냐면 현물환 시장의 모든 거래는 관행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일어났던 롤오버 이자가 수요일쯤에 정산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FX 마진 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